두 나라는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 육성에서 10억 달러씩 모두 20억 달러의 공동 펀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오자 우리는 일본에 의존했던 소재와 부품 국산화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한국이 일본에서 벗어나 소재와 부품 국산화를 이루기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은 크게 도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이 취약한 기초과학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기초과학이 발달한 러시아와 협력하여 큰 성과를 이뤄왔습니다. 과거 삼성전자는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통신장비와 레이더에서 불필요한 잡음을 제거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홍화 잡음을 획기적으로 낮춘 휴대폰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김치 냉장고를 내놓을 때 뒷부분에 있는 압축기는 큰 부피 때문에 냉장고 소형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 러시아 탱크 냉방에 사용되던 열전 소재를 찾아내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원천 기술과 한국의 생산 기술이 만나 히트 상품을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서울대 의대 연구진은 의료기기와 영상의료 기술력에서 뛰어난 러시아 원천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의료기기를 공동으로 개발해 올림푸스, 제너럴 일렉트릭, 지멘스 등 글로벌 의료기기 메이커와 업계를 나란히 하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에서 자국 기업처럼 사랑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러시아에서 무려 8년 동안 사랑받는 브랜드 1위에 선정됐고 현대기아차도 2019년에 점유율 25%를 돌파하면서 놀라운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사랑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90년대 말 러시아 경제가 극심한 위기에 빠졌을 때 외국 기업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당시 끝까지 남은 것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한국 기업뿐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자리를 지키며 당시 러시아 최대 컴퓨터 회사의 외상 대금 상환 시기를 미루어주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소니, 파나소닉과 같은 일본 기업들은 가장 먼저 철수했고 다른 외국계 기업들도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처분해 본사에 송금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도움을 준 삼성의 존재는 러시아에게 각별하게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삼성은 러시아에서 의리 있는 기업으로 인식되었고 러시아 국민들에게 국민 기업처럼 여기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9개월 반 만에 러시아에 칼루가 TV 공장을 건설했는데 이는 불가사의한 일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러시아에서 공장을 세우려면 인허가 절차만 6개월이 걸리고 전기를 끌어오려면 무려 2년이 소요됩니다. 많은 이들은 러시아 정부의 힘이 없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2014년 말에도 러시아는 저유가와 루블화 가치 하락으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엔과 폭스바겐, 푸조, 시트로엥, 미쓰비시, 르노, 닛산 등 잇따라 러시아에서 철수하거나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외국 자동차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현대기아차만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오히려 신차를 출시하면서 더 크게 투자하며 더 큰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후 현대기아차는 러시아 경제가 살아나자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기아차는 올 상반기 20%에 가까운 놀라운 점유율을 기록하며 현지 업체 아브토바즈에 이어 2위, 3위를 차지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한국 기업을 자국 기업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삼성의 스마트폰을 쓰고 LG전자의 TV를 보며 현대기아차를 타고 다닙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K푸드도 러시아인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팔도 도시락의 러시아 매출액은 지난해 연매출 100억 루블, 하나로 1822억 원을 돌파했고 누계 판매량은 45억 개로 국내 판매량의 7배에 달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 식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밀키스, 레스비 등은 러시아 탄산음료와 캔커피 시장에서 90%의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과 FTA를 통해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를 앞당겨 이루고 한반도와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실현해 나갈 예정입니다. 과거 크릴레르트 분쟁으로 시위를 하는 러시아 현장에서 한 피켓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 데일리 신초는 어제 기획기사에서 한일관계 악화로 대마도 비명, 41만 명의 한국인 관광객 거의 제로라는 기획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한국 관광객 감소에 대한 일본 언론의 보도도 매우 많았지만 이 기사는 매우 흥미로운데요. 2000년 한국인 관광객은 7,500명 정도였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감소했지만 2011년 4만 6천 명, 2012년 15만 명 이후 꾸준히 늘어서 지난해에는 41만 명에 달했고 이 수치는 대마도 전체 관광객 54만 명 중에 76%에 달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한국인 관광객의 섬 소비액도 2017년 35만 명일 때 79억엔, 우리 돈 900억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그렇다면 시사멘터리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작년 41만 명의 한국인 관광객 소비액은 1,100억이라고 볼 수 있고 인구 3만 500명의 작은 섬에게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대마도 인구 3만 500명이 당연히 모두 관광업에 종사하지는 않겠죠. 어린이, 학생, 농업, 수산업, 제조업,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실업자들도 많을 텐데 단순하게 4인 가구 기준으로 나누어 본다면 한국인이 대마도에서 쓰는 돈이 대마도 모든 가구로 나누어도 1,500만 원이나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일부 유튜버님들도 대마도가 망했네, 까딱없네 이러시면서 싸우시는 분들 계시던데 뻔한 얘기 갖고 싸우지 마시고요.
이렇게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한국에서 실제 벌어진 유사한 사례하고 비교해보죠. 한국 GM이 군산 철수하고 나서 군산 경제가 아주 어려워진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당시 GM 군산에서 일하던 인원은 2,000명이었습니다. 한국 GM 평균 임금 8,700만 원이라고 보도되었었는데 저기에 비정규직 직원, 매점에서 판매하던 직원, 식당 일하던 직원까지 다 포함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대로 대입하면 GM이 군산 주민들에게 지출한 돈이 1,740억입니다. 군산 인구는 28만 명입니다. 3만 명에 1,100억하고 28만 명의 1,700억을 단순히 비교해봐도 지금 대마도 경제가 어떻게 될지 쉽게 짐작이 가실 겁니다. 더군다나 군산은 대마도처럼 외딴 섬도 아니고 나름 인구 30만에 가까운 역사와 전통이 있는 유명한 도시이고 경제적 측면의 외부와 연계성이나 정치권에서의 관심은 비교할 수준도 아니겠죠. 기사로 돌아가 보면 역시 지금 대마도의 경제는 한국인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을 곳곳에 한글 간판이 즐비하고 면세점은 일본인은 못 들어갑니다. 차량 내비게이션은 일본어가 아예 없고 한글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웃기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대마도의 자위대 옆에 땅을 한국인이 인수해서 리조트를 지은 것이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 아니 일본인이 가지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한국인이 사서 리조트를 만들면 방해에 문제가 된다? 애초에 그러면 군시설 인근은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소유를 금지하고 정부에서 소유하고 있었어야지 일본인이 리조트를 만들었어도 이런 소리를 했을까요? 그 리조트라는 것도 작은 뭐랄까 뭐 하여튼 그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 관광객 문제가 상당히 많았다. 음식점에 4, 5명이 들어와서 생맥주 한 잔만 주문하고 술을 반입해서 돌려먹고 쓰레기를 투기하는 등 문제가 되는 행동이 많았다라며 극히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기사 중간에 이런 얘기가 왜 나와야 되는지 좀 의아스럽습니다만 대마도 시의위원회 인터뷰를 계속 전합니다. 한국인이 오지 않게 돼서 수익은 제로이고 관광 관련 업체는 거의 파산 직전이다. 토요코인도 9월 5일에 오픈했는데 어쩔 거냐? 한국인이 오지 않게 된 것은 일본 정부의 책임이다. 그것을 문제 삼아야 하고 대마도 령화회를 발족하고 정부에 강하게 항의하기로 했다. 이어서 이 대마도 령화회 회장은 자기가 경영하는 민박은 9월 한국 손님은 제로이고 큰 호텔도 5, 6명 수준이다. 섬 관광버스 200대가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버스 회사 중 몇 개는 벌써 철수했다. 렌터카 회사는 수입이 없어서 차를 팔고 있는 형편이다. 면세점은 텅텅 비었고 한국인으로 활기찼던 이즈하라 변화가는 끝났고 마을이 죽어있는 상태이다. 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요즘 집권자민당의 보수중진 의원 아오야마 참의원이 이끄는 일본의 존엄과 국익을 지키는 모임이 활발히 활동을 합니다. 뭔가 조직 이름이 일본 덕후스럽기는 합니다만 이 아오야마 참의원이 그냥 저냥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소개 페이지만 해도 상당한 양인 게 꽤 지명도가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대마도의 국토 침식에 대해 처음 조사하러 갔다. 한국 사람들이 대마도에 많이 와서 모습을 변화시켜버렸고 자이드 시설 주변에 한국인들이 토지를 구입한 것도 조사했다라고 일본 방위에 대한 우려와 한국인 관광객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 한국의 일본 국토 침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면서 대마도가 국토 방어에 중요하다는 관점이 정부에 결여되어 있었고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마도 진흥법의 제정을 촉구했는데 내용은 일본인 관광객 증가를 목적으로 대마도 국내선 항공료이나 수학여행 조성, 해상자위대 방위대 주변의 토지의 국유화와 항만의 정비이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치인의 입장은 그냥 대마도에서 그냥 한국인 다 나가고 오지마 라는 거네요. 그리고 1년 안에 진흥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정부에 직접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아까 대마도 주민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아까 인터뷰했던 대마도 령도회 회장은 그런 느긋한 말 하면 안 된다. 모두 비명을 지르고 있다. 시급하게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모두 도산한다. 또 나가사키 신문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을 위한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나카무라 씨는 일본인 대상으로 업종 변경을 고려하고 있지만 국내 관광객에 의한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페리와 고속선이 전편 10,000원으로 운항해도 연간 8만 명도 안 된다. 대마도는 지리적으로 한국 관광객이 없으면 안 된다. 정부에서는 대마도 사람들이 계속 살기 위한 지원책을 검토하면 좋겠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마도 주민들의 말대로 당장 버스 200대는 멈추고 렌터카는 팔고 있고 관광업체는 도산하고 있는데 우익 정치인은 한가롭게 대마도가 한국인들 때문에 일본 방위에 위험하다. 한국에게 대마도가 침식당하고 있다. 일본 국내 여행을 늘리겠다. 이를 위해 무려 내년에 대마도 진흥법을 만들겠다 이러고 있으니 대마도 주민 입장에서는 복장이 터질만 합니다. 참고로 시사멘터리가 볼 때 당연한 얘기지만 대마도 국내 관광을 늘린다는 건 그야말로 헛소리입니다. 일본보다 가까우니까 부산에서 추석선을 타고 2시간에서 3시간 걸리는 대마도를 가는 것이지 일본에서도 외딴 곳인데 배까지 갈아타고 저기까지 간다? 한국 사람은 면세점 쇼핑도 하고 그나마 외국 분위기도 느끼지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대마도까지 뭐가 있다고 엄청난 국내 교통비에 배 갈아타고 시간까지 걸려서 갈까요? 테마파크, 휴양지, 해수욕장, 역사적 유적? 그나마 여기 공항이 있기는 한데 국제선은 당연히 없고 국내선 2개 편으로 저길 가려면 외국인은 간사이 공항이나 도쿄 공항에서 내려서 후쿠오카나 나가사키 공항까지 갈아타고 또 거기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가야 됩니다. 내국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일본 정치인들은 오늘도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한국인들이 대마도를 침식한다, 대마도 국토방위에 위험하다는 반항 감정이나 키우려는